예, 고양시갑 김성애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죄의식이 없다. 예, 조병로 증인이 왜 죄의식이 없어졌는지 징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같아서요. 우리 조병로 증인 경찰에서 감찰 받으셨죠? 경찰에서 감찰 받으셨죠, 조병로 증인? 네. 예, 그때 성실하게 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찰 조사도 직접 받으셨죠? 그 바로 언론 보도 나오고 그 다음 날 바로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장소가 특이하더라고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출석 요구서에 나오는 장소인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 문의를 하면 사건에 대해서 문의할 거라고 하면서 어디로 나오라고 그러냐면 수원 남부 경찰서 서장실로 출석해 달라. 혹시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직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원 남부 경찰서 서장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찰관이 요구를 한 게 서장실로 출석해 달라. 그러니까 출근하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제 출장 서비스 아닙니까? 저희가 최근에 우리 김건희 여사 때 봤던 검사의 출장 서비스를 직접 받으셨으니 야 이거 제가 큰 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조 청장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흔합니까? 서장은 정도 되면 감찰 받을 때는 서장실로 직접 감찰관이 방문해서 아이고 서장님 이러저러합니까? 여쭤보는 이게 좀 정상적입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출석 요구서가 있으니까요. 보통도 네. 그렇게 하시냐고요. 경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감으로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 감찰을 이제 해보지도 않고 네, 감찰 조사를 알겠습니다.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백희룡 증인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감찰? 조사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두해서 받으신 거죠?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예, 경찰서에 찾아서 조사실에도 조사를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김승호 혁신처장님, 지금 네. 이거 중앙징계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백혜령 경정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참석하지 않았고 저는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사혁신처장이셨으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백혜룡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예. 당시에 책임자였던 처장한테 여쭤보는데 네. 제가 중앙일 참석 안 해서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퇴직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문제가 아니라 들으시는 국민들한테 아우 뭐 그날 내가 안 갔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으세요? 사전에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저도 확인하고 왔을 텐데 뜻밖의 자료는 질문을 개인에게 하셨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처장님. 예. 인사혁신처 네. 직접 근무하셨던 곳에 했는데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여쭤본 건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징계 의결 취재를 요구서를 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님, 조병로 경무관 전화를 받으시고 나서 수사에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주장이 다른데, 예. 전화를 한 사람은 경찰서 서장실에 가서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의 내용은 인사혁신처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자고 하는데 인사혁신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진계신 전 처장님이 아니라 현재 인사혁신처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거 감사를 하든 아니면 최소한 자료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조 총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불문에 붙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원래는 윤희근 청장의 굉장히 화가 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불문에 붙였구나. 그러고 항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윤 청장이 하나만한 당신 경고야 라는 말만 하고 끝냈는데 어떻게 이 뒷과정,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경로한 사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처리를 붙여갖고 왔는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이 수사와 관련돼서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는 걸 인사혁신처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럼 경찰로서는 지금 기강이 무너지게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데 청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의 제기도 안 했고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지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예.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예. 그다음에 마약 사건 외압 관련돼서 저희 처장님 들어가 주셨습니다. 김봉식 청장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서 안 보여서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경으로 13년 5월에 되셔서 21년에 9년 만에 경무관 승진을 하시고 나서 23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9월에 8개월 만에 치안감이 되고 24년 6월에 치안 정감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예.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대령으로 한 9년 지내시다가 원스타 달았는 듯 싶었는데 치안 정감, 우리나라 치안 정감 몇 명 있죠? 7명 있습니다. 예, 7명 있는 중에 1명이 들어가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빨리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찰 역사상? 기네스북 등재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드릴 답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서 폴리스 TV라는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내용 잠깐만 읽어드리면요. 김봉식 수사국장은 한때 술친구로 불릴 정도로 VIP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대구에서 서울로 영전한 뒤 승진까지 했다. 라고 해서 보니까 89년에 경북청 전투경찰대에 부임하신 이후로 경찰 내내 수사부장 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구 경북 지역에만 계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서울청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무슨 지방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전문성을 획득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올라가기 마련인데 왜 갑자기 서울청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뭐 인사의 문제니까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여쭤볼 게 네, 따로 인사 있었네요. 부분이고 또 청문회 마약 수사 외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기 예.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술친구는 맞으십니까? 대통령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셨나요? 여기 좀 몇몇 VIP와 술친구라고 돼 있는데 몇몇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그냥 기사가 나갔지만 뭐 그냥 놔두신 겁니까? 술친구라는 것은 아마도 대구 고검으로 자천됐던 시절 당시에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뵌 적이 없나요? 대구에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대구에서 뵌 적이 없는 사이인가요? 수십 년 전에 뵌 적은 있지만 최근에 뵌 적도 없습니다. 최근이라고 하지 마시고 대구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좌천돼서 내려갔을 때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으신데 그러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1분만 더 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왜 승진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아주. 그 당시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수사부장은 서울청장으로 영전을 하셨고요. 그 당시 강상문 형사과장은 희한하게도 영등포 서장으로 또 내려가서 딱 포스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등포 서장이셨던 김찬수 서장은 대통령 비서실로 들어가죠. 전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청와대 명으로 딱 지금 대통령실 명으로 딱 가서 앉는 거랑 이 사건이랑 구조상으로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통령실도 경찰청도 답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 점을 좀 짚고 싶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